이번의 새 안주인은 오를레앙 태생의 여자였다. 그녀의 집안 일을 시키려고 22~23살 되는 같은 고향의 처녀를 한 사람 고용했다. 이 처녀는 안주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 테레즈 르 바시에르라고 부르는 좋은 가정의 처녀로서 아버지는 오를레앙 조폐국의 관리였고 어머니는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가 많았다. 오를레앙의 조폐국이 잘 안 되어 아버지는 실직했다. 어머니도 몇 번이나 파산을 당해 움직일 수가 없자 장사를 그만두고 남편과 딸을 따라 파리로 나왔다. 그리하여 딸이 그 일을 해서 세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다. 이 처녀가 식탁에 있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그녀의 공손한 태도에 더욱 그 싱싱하고 부드러운 눈길에 감동을 받았다. 그 눈은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눈이었다. 식탁에 모이는 사람은 본너뽕 씨의 외에 아일란드와 가스코뉴의 재속 신부들이 몇 사람, 그 밖에 역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몇 사람인가 있었다. 안주인 자신이 그 방면에서는 상당히 타락된 생활을 해온 보통 내기가 아니었으므로 말씨나 행동이 단정한 것은 나뿐이었다. 여럿이 상소리를 하며 처녀를 놀려대므로 나는 그녀의 편을 들어주었다. 당장 나는 야유를 당했다. 처음부터 이 가엾은 처녀에게 무엇 하나 끌리는 점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정과 반발심에서 이 처녀에 대해 흥미를 느꼈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행동과 언어가 단정한 것을 좋아했는데 특히 여성에 대해서 더욱 그러했다. 나는 공공연히 그녀의 변호인이 되었다. 그녀도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는 줄 알아차린 듯 했다. 그녀의 눈길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에 빛났으며 그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내게 쏠리게 되었다. 그녀는 몹시 수줍어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공통된 기질은 두 사람의 관계를 떼어버릴 것 같이 보이면서도 오히려 우리 둘의 관계를 촉진시켜 주었다. 안 주인은 이것을 눈치채고 극성을 부렸다. 그리고 그런 거칠은 태도가 처녀에 대한 나의 관계를 한층 가깝게 만들었다. 처녀로 말하면 집안에서 의지가 되는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으므로 내가 외출하는 것을 안타까이 배웅했으며 또 보호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두 사람의 마음의 조화와 기분의 일치는 이었고 그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녀는 내게서 성실한 인간을 본 것으로 믿었다. 그녀는 잘못 보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예민한 감수성과 소박하고 아첨 없는 처녀를 발견한 것으로 믿었다. 나도 잘못 보지는 않았다. 나는 결코 그녀를 버리지는 않겠지만 또 결코 그녀와 결혼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미리 일러두었다. 사랑과 존경과 소박한 성질이 나의 승리를 지배했다. 내가 그녀를 감히 어떻게 하지도 않고서 행복하게 된 것은 그녀의 마음과 애정이 깊고 성실했기 때문이었다. 상대가 자기에게서 찾고 있는 그것이 발견되지 않아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그녀는 염려하고 있었다. 그 염려가 내 행복을 오래 끌었다. 그녀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망설이며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한 망설임의 참된 원인이 좀처럼 상상이 안 되어
나는 그녀의 품행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모욕적인 원인을 상상했다. 나와 가까이 하면 당신의 몸은 망치게 됩니다. 하고 그녀가 경고하고 있는 것만 같아 나는 어떻게 할까 하고 망설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 때문에 단념을 한 건 아니지만 며칠 동안 내 행복은 해를 입었다.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되었으므로 그 문제에 대해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우스꽝스러운 한편 더욱더 수수께끼처럼 횡설수설 짓거리게 돼버렸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돈 사람으로 알게 되고 나는 그녀를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를 모르게 될 판이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가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지와 어느 사나이의 유혹에 의해 철이 들 무렵 꼭 한번 과오를 범한 것을 울면서 내게 고백했다. 나는 그녀가 말하는 뜻을 알게 되자 나도 모르게 환성을 올렸다. 처녀다 하고 나는 외쳤다. 파리에서 더군다나 20살이나 된 수처녀 그런 것이 얻어지다니 아 나의 때려져요. 나는 너무도 행복에 겹다. 내가 바라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걸리지 않고 정숙하고 건강한 그런 너를 손에 넣다니. 처음에는 그저 기분 전환의 상대 정도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에 부딪히게 된 것, 한 사람의 반려자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훌륭한 처녀에게 좀 익숙해지고 내 처지라는 것도 다소는 고려에 넣어 생각하니까 단순히 즐겁다는 점만으로도 내 행복에 있어 많은 수확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라져버린 야심 대신 내 마음을 채워주는 강한 감정이 필요했다. 다시 말해서 엄마의 후계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미 엄마와 지낼 수는 없게 되었으니 엄마에게 교육을 받은 나와 같이 살아줄 사람, 엄마가 일찍이 내게서 발견한 소박과 순진을 이번에는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필요했다. 가정의 사생활의 평온함이 내가 단념하고 있는 빛나는 운명의 보충이 되었으면 했다. 순전히 외톨박이였을 때 내 마음은 정말 공허했다. 그러나 그것을 메우는 데는 다만 한 가지 마음만 있으면 되었다. 그런 마음에 꼭 들어맞도록 자연은 나를 만들어 주었는데 운명은 그것을 적어도 그 얼마인가를 내게서 앗아가 이토록 멀리 떨어지고 만 것이었다. 그로부터 나는 계속 외톨박이였다. 왜냐하면 내게는 전체와 무 사이에 중간치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때레저에게서 내가 필요로 하는 보충물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녀 때문에 나는 행복하게 산 것이다. 갖가지 사건에 부딪히면서도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나는 우선 그녀를 교육시키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그것은 헛수고였다. 그녀의 지식은 자연이 만든 그대로여서 아무리 정성껏 가르쳐도 잘 안 되었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글자는 그럭저럭 쓸 수 있었지만 읽는 것은 끝내 안 되었다. 너버데 뻗디 샹그리로 이사했을 때 내 창 맞은편의 봉사르뜨랭 저택에 큰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간을 가르치는데 한 달 이상이나 고심을 했다. 지금도 잘 모르는 형편이다. 아직도 1년 12달을 순서대로 부르지 못한다. 수단을 다해서 숫자를 가르쳐 보았으나 단 한 글자도 알지 못했다.
금전 계산도 물건 값도 전혀 모른다. 이야기를 하면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 하려는 말과 반대인 경우가 많다. 언젠가 내가 륙상부러 부인의 흥을 돋구기 위해 때레즈가 쓰는 말의 사전을 만든 일이 있었다. 그녀의 우둔함은 내가 출입하는 사교계의 어디서고 유명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지식이 모자라는, 정확히 말하면 우둔한 여자도 곤란에 처했을 때는 훌륭한 조언자가 되는 것이다. 스위스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내가 어떤 막다른 처지에 놓여 있을 때면 그녀는 가끔 내 자신이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따라야 할 가장 좋은 충고를 해 주었다. 내가 무턱대고 뛰어드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었다. 다시 없이 높은 계급의 부인 앞에서도 권력 있는 집안의 귀인 앞에서도 그녀의 감정, 판단, 대답, 행동은 일동의 존경을 그녀에게로 끌리게 했고 또 내게는 그녀의 좋은 점에 대한 참으로 진실된 찬사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접해 있으면 감정은 마음을 살찌게 하는 한편 지식도 살찌게 한다. 사상을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는 거의 없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와 함께 있는 듯한 즐거움으로 나의 때레즈와 같이 살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